안녕하세요. 경향신문이 만드는 야구 유튜브 콘텐츠 야구투부장의 이용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호입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 채널명 많이 올려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재밌는 댓글 되게 많았어요. 네, 많았습니다. 사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막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댓글을 살펴보면 야구 꼰대 있었고요. 네, 좀 불쾌합니다. 아니 꼰대 꼭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 그래요? 약간 우리 꼰대가 아니라고 또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구나. 크보의 부장들. 네. 여기서는 약간 이건 너무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재밌는 것 중에 저희의 성을 딴 이안 베이스볼. 근데 생각보다 이안 킨슬러라는 내야수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용균 승호 카페 갖고 야구 용호상박. 용호상박.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댓글을 표시해 예. 써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요? 저희가 어떻게 답례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또 어떻게 감사를 표할지 고민 중인데 네. 저희는 뭐 야구로 보답하겠다, 뭐 기사로 보답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갑니다. 확실하게 좀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드려야 네. 될지 무겁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출은 다 갚았나요? 여기서 금리가 좀 올라서. 하여튼 그건 관계없이 한번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못할 뻔했는데 예. 급하게 와카 프리뷰가 편성이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시즌 최종전이 벌어졌어요. 정규 시즌 최종전이 너무 극적으로 끝나가지고 네. 그쪽에서 이제 와카전 1차전이 하는 게 유력했었는데 그렇죠. 경기 중반 흐름까지만 가도 그랬었어요. 예, 9회 말 1사까지만 해도 5대4로 KT가 리드를 하고 있어서 네. 3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네. 뭐 여러분 뭐 보신 분들 많겠지만 동점이 되고 오지환 선수 끝내기 2사에서 안타가 나오면서 최종 순위가 그냥 바로 결정이 팀의 됐죠.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타이브레이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예. KT는 마지막 타이브레이커 결정전에서 삼성에 이기고 경기 시즌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마지막 순간 놓치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 심리적 타격, 그러니까 지난해 마지막 경기 이겼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한국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며칠 휴식 기간도 날아가고 투수 로테이션도 엉클어지고 굉장히 어떤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텐데 이 KT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예요. 저는 사실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경기 끝나고 끝내기로 끝났잖아요. 네네. 끝내기 패배죠. 그 벤치나 이제 감독도 상당히 순간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충격이 컸을 텐데 네네. KT가 경험이 많은 팀이잖아요. 작년 한국 시리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그래서 제가 경험이 쌓였죠. 선수들한테 뭐 코치들한테 경험이 많지 않냐 했더니 근데 작년에는 실내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온실 속의 챔피언 같은 약간 나약한 모습도 봤습니다. 수원에서 열리는 첫 번째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경기예요. 맞습니다. 네네. 어쨌건 이 KT가 어떤 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와카전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2015년 와일드카드 제도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7번에서 모두 4위 팀이 올라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2016년에 네. LG랑 기아전 기아가. 했을 때 기아가 1승 1패로 해서 2차전까지 간 거. 맞아요. 네. 지난해 두산하고 키움이 1차전 안우진을 선발로 내서 잡죠. 네네. 그 경기 빼고는 5위 팀이 와카전 뭐 승리는커녕 1차전을 잡은 적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1차전 잡기가.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어서 5위 기아가 약간 기다리는 상황이 됐고 맞습니다. KT는 3위로 갈 뻔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쉴 틈 없이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와일드카드는 5위 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찬스가 될 것 같은데 일단 KT의 체력적, 심리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종전 올인 승부했잖아요. 이강철 감독을 이제 최종전 때 LG와 최종전 때 경기 전에 이제 뭐 여러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뵙죠 그랬더니 무슨 며칠 뒤냐. 주말에 한참 있다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와카전을 하는 거를 조금 꺼렸던 거죠. 싫죠. 한 경기 더 그리고 혹은 두 경기 더 하는 제 거죠. 인상적이었던 건 마지막 경기에 그 선발로 냈던 고용표 선수가 그 초반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맞아요. 3이닝 동안 4실점이나 했는데 1회에서 30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KT는 야구가 선발을 5회까지 가는 야구를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불펜을 4회, 5회 투입하는 것보다 선발을 5회, 6회까지 가는 게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선발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지난해 우승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3회 끝나고 4회 바로 바꾸더라고요. 그만큼
최종전에 3위를 가기 위해서 올인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여파로 어쨌든 그 최종전에 김민수 선수가 그 불펜에 해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선수가 2.2이닝을 던집니다. 예, 적지 않은 이닝이죠. 하루 쉬고도 나오기 좀 쉽지 예, 않은 바로 이제 상황이네요. 9회 김재훈 선수가 올라왔는데 네네. 그 전날도 바로 경기가 있었죠. 네네. 수원에서 이제 그 NC와 경기에서도 1.2이닝을 던져요. 그래서 4.1이닝 합하면서 연투인데 4.1이닝. 예, 그 여파가 조금 있을까 이게 걱정인 것 같아요. 이제 하루 휴식을 하고 이제 오늘 경기가 들어가지만 김민수를 롱맨으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00% 전력으로 와카 1차전을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와카전 선발 매치업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예. 기아는 논리를 내네요. 양현종이 아니라. 양현종을 그래도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네. 예, 기아 입장에서는 이 명분이냐 실리냐 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큰 경기면은 기록상에 조금 우열이 있더라도 팀의 상징적인 에이스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분위기를 쫙 잡고 하잖아요. 예, 양현종인데, 예, 양현종인데 그래서 양현종을 먼저 내고 그래도 외국인 투수를 뒤에 붙이는 1+1 전력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김정국 감독의 선택은 실리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예. 사실은 첫 판을 이겨야 두 번째 판이 생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네. 예. 로테이션 상으로는 양현종 선수가 지난 1일 등판 이후에 안 나왔어요. 푸실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페이스 조절하기 상당히 좋은 상태고 네. 선발은 놀린이잖아요. 션 놀린 선수. 이 선수는 7일 등판 뒤 5일 쉬고 정규 시즌 같은 정상적인 등판입니다. 네네네. 이 휴식을 감안하면은 양현종이 맞을 수도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정기 시즌 KT전 성적을 보면은 놀린 선수가 예, 양현종보다는. 그렇죠. 세 경기에 평균 자책이 2.06. 음. 예, 그리고 2승 1패로 좋고 양현종 선수가 KT전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평균 자책이 그 5.7까지 올라간 게 있습니다. KT는 좀 안 좋았군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아의 이번에 승부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차전까지 가서 2연승을 해야 기아는 올라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와카전에. 키움이랑 붙는 거죠. 예, 그런데 자완 선발이 넷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 놀린, 네. 양현종, 파노니 네. 한 명이 누구죠? 이일이. 까지 있죠. 근데 이 네 선수를 경우에 따라 이 두 경기에 다 그럴 수도 올인할 수도 있다. 음. 예, 임기영 선수가 이제 올라간다면 준표에 1차전 올리고 그렇죠. 이런 카드도 있고 사실은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급선무는 뭡니까? 일단 올라가는 거잖아요. 2승을 거두는 그래서 거죠. 상당히 기아로서는 역대 5위 팀 가운데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와카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록을 좀 살펴보면 수원구장이 우타자한테 좀 유리한 예, 구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거리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약간 우타자에게 유리하게 분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린의 수원구장 평균 자책을 보면 3.27이었고, 근데 놀린이 독특하게 놀린도 좌투수고 양현종 좌투수인데 놀린이 우타자 상대 성적이 되게 좋습니다. 놀린이 우타자 상대 OPS가 0.561이고 좌타 상대는 0.68이 오히려 좌타한테 더 안 좋았어요. 예. 조금 희한한 구종 같은 게 이제 체인지업을 있는 것 효과적으로 같아요. 쓴다는 예, 얘기일 맞습니다. 건데요. 양현종 선수는 우타 상대 OPS가 0.69, 좌타 상대 0.662로 우타 상대가 조금 더 약한 이런 스타일인 거 보면 아무래도 수원 구장을 고려하고 KT의 우타 라인, 뭐 황재균, 박병호, 뭐 박경수 이런 베테랑들을 고려한다면 논린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반면 KT 선발은 뭐 어쩔 수 없이 소영준이 나오는 거죠. 이강철 감독이 네. 그런 그 정규 시즌 최종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위로 준 플레이오프로 직행을 한다면은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을 할 것이다. 그렇죠. 쉬는 시간이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준 플레이오프 상대에 맞춰서 상대성을 보고 선발 순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카전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로테이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준 선수가 이제 먼저 나오고요. 네. 예, 소용준 선수가 1차전에 나오는데 기아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아요.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네. 1승 2패, 평균 자책 3.71. 네, 네. 그냥 평균적으로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예. 네. 그 다음 경기는 만약에 2차전까지 간다면은 엄상백 선수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다 집어넣는 수밖에 없겠죠. 예. 네. 상대 타격을 보면 예. 소영준 선수가 홈런은 황대인 선수에게 맞은 한 방밖에 없더라고요. 네. 기아전 상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성범 선수 상대로 9타수 5안타 5할 오픈 예. 나성범 선수의 승부가 키가 될 예. 것 같습니다. 이 단기전을 가르는데 특히 이거는 한 판으로 끝날 수도 있고 길어야 두 판짜리 승부잖아요. 이때는 뭔가 경기의 흐름에서 기싸움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선발 투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수비가 정말 중요할 것 예. 같아요. 수비가 중요하다는 게
자꾸만 정규 시즌 최종전 얘기하는데 KT가 3위를 확정하는 거를 눈앞에 두고 놓쳤던 그 경기 네. LG 경기에서 입증이 됐죠. 9회 말 5대4로 앞서던 상황 1사 만루였어요. 최은성 선수가 이제 때리고 나서 플라이볼이 떴는데 그 좌측에 얕은 플라이였어요. 예, 뜬공이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수 그래서 있을까 싶을 저도 정도의. 뜨는 순간에 딱 거리를 보고 아 이거는 홈에서 아웃될 가능성 상당히 크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알포드 선수가 그 플라이볼을 잡은 다음에 주춤하더라고요 반박자. 바로 송구를 안 하고. 예, 그 주자가 움직임을 보고 던지는데 방향도 안 좋았죠. 근데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사실 그런 플라이볼이 이제 아주 높게 뜰 경우에는 처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한 45도 위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달려가면서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높이 뜰 경우에는 이제 흔들 수도 있고. 도움 닫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외야수들은 살짝 몇 발을 뒤에 갔다가 잡으면서 제가 좀 야수가 된 기분이네요. 네. 예, 이게 건방지다고 얘기 안 할까 사람한테. 그럼요. 예, 잡은 다음에 이제 송구를 하면은 훨씬 빠르죠. 그렇죠. 예, 근데 송구 동작을 미리 약간 몸을 틀어서 만들어 놓은 예.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홈에서 아웃됐으면은 거의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경기는 끝나는 거였는데 상당히 그 장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아랑 KT가 그 정기 시즌에 나온 그 수비 통계 같은 것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수비율이 비슷하죠, 두 팀. 예, 그렇습니다. 네. 수비율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네. KT는 0.686 네. 그리고 기아는 0.683으로 4, 5입니다. 딱 리그 평균 정도 예, 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고 실책도 두 팀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예, 음. 기아가 88개, 네. 그리고 KT가 80개를 했습니다. 8, 9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8, 9위는 좋은 거죠. 네. 2, 3인 거죠. 거꾸로 네, 네, 좋은 네, 상황. 네, 네, 네. 두 실책이 팀보다 적은 거니까. 예, 두 팀보다 실책이 적은 팀은 LG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이제 뭐 수비 변수는 적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큰 경기에서 하나는 크잖아요. 아,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디테일에서의 갈리지 승부 예, 하나가 결정적이니까. 맞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그 유격수 박찬호 선수가 네. 호수비를 많이 하는데 가끔 보면 이제 평범한 거를 좀 놓칠 때가 있어요. 팬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큰 경기에서 부각이 되는데 그 박찬호 선수가 정규 시즌에 실책 수가 22개였는데 네. 이게 전체 2위입니다. 이제 SSG 박성환 선수가 24개로 가장 많았고요. 실책 수가 이제 야수의 수비 능력을 판단하는 1차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네네. 이제 실수가 큰 경기에서 워낙 크다. 원래 유격수들이 크다. 예. 실책이 좀 많은 편이고요. 예, 워낙 깊은 데서 맞습니다. 원성구를 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비 범위를 넓힐 경우에도 그 실책 수가 늘어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실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요. KT 입장에서는 뭐랄까 기아의 핵심 라인업은 이제 최영호, 나성범으로 이어지는 좌타 라인이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 좌타 라인을 잡아낼 수 있는 시프트와 그리고 또 수비 오른쪽의 수비 위치 이런 것들이 조용호가 우익수를 쓰고 이제 박경수 선수가 이루수를 쓰게 될 텐데 요 영역에서의 수비를 어떻게 치러내는 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기아 입장에서는 뭐 베테랑 뭐 나성범도 가을야구 베테랑이고 최용호도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내야진에 있어서의 가을야구 경험이 좀 부족하다. 특히 박찬호 선수가 큰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일루수 황대인 선수도 어떤 역할을 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비가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예. 그 큰 경기에서는 특히 일루수가 어떻게 커버하느냐에 따라 맞습니다. 그 내야의 안정감을 정할 수 있거든요. 예, 번트도 많고 작전 같은 게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승부의 그 크기가 파급력이 커질수록 일루수의 영향은 크죠. 네네. 예. 특히 그래서 궁금한 건데 예. KT 일루수 박병호는 보기 어렵죠. 박병호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KT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당장은 보기 힘들다. 일루수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를 제가 그 또 최종전이네요. 최종전에 한 번 갔다 와서 많이 울고먹네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뭐 많이 본 게 있으니까 아, 네네네. 일찍 가서 많이 취재했어요. 그래서 박병호 선수 이제 보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화 같다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그 대타로 두 번 나와서 둘다 홈런을 2번 연속 치냐 그랬더니 그 같이 제가 앞에서 약간 스텝을 밟아봤죠. 이게 되는 거냐 했더니 본인도 신기하대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타격은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이 덜하되는 겁니다. 이제 오른발을 다쳤는데 예. 체중 중심이도 왼발로 되면 예. 오른발이 아, 저 약간 타격 메카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딱 들어가면 예. 그래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병호 선수 얘기도 수비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수비는 본인이 계산 밖에 있는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구가
예상하는 방향에서 오는 게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타격은 네네. 본인가 준비된 계산된 범위에서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비는 조금 갸우뚱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단순 대타가 아니고 이강철 감독의 계산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 중반에 네. 뭐 5회도 될 수 있고 4회도 될 수 있고 지명 타자를 바꾸는 거죠. 그것도 찬스가 지명 걸리면. 타자 자리에.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두 타석 정도나 세 타석을 쓰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박병호의 활용법을 좀 늘리는 것을 찾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전력 질주는 안 돼요. 지금 상태는 그 좌중간에 빠지는 그 시원한 타구를 치더라도 이루가기 조금 어려운. 이루가 버거운 상태입니다. 예, 과거에 뭐 2002년에 김재현 선수가 네네. 고관절 다쳐가지고 좌중간 꿰뚫는 타구를 때리고도 1루밖에 못 갔는데요. 그 정도로 느리지는 않는데 예, 2루 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박병호를 기용하는 타이밍이 진짜 어렵겠네요. 주자가 예. 만약에 1-1 상황에서 예, 무사 1-2루나 1-4, 1-2루에서 한 방이면 큰 점수를 낼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자칫 더블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예, 상황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전력 예. 질주가 어려우니까. 예. 이강철 감독의 어떤 용병술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렇죠. 정말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조건데 음. 진짜 어떻게 쓰냐, 어떤 점수차에 어떤 상황에 쓰냐가 상당히 그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지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박병호를 쓰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감독 데뷔 첫 해 가을 야구에 오른 기아 김종국 감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종국 감독 하면 또 뭐 그 기아 프랜차이즈 네. 스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김종국 감독이 이번에 가을 야구가 묘하게 상대를 만나게 됐어요. 뭐 말하자면 동문 시리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아 혜태 타이거즈죠. 네네. 선후배였던 이강철 감독, 아, 그러네요. 광주 일고 선후배이기도 해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준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홍은기 감독의 키움이 기다리는데 네. 홍 감독은 고려대학교 동기입니다. 둘이 같이 내야수를 받겠네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지난 그 언제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네. 기아가 그 전날 5위를 확정 짓고 네. 다음 날 KT전에 그 선수를 사실 어떻게 기용하냐가 상당히 관심이 컸거든요. 그렇죠. 키움 예. 입장에서는 예. 기아가 KT를 잡아주면 예. 키움이 3위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예, 맞습니다. 어려운 근데- 상황이었네요. 근데 사실은 그날 선수 기용은 살짝 이진급이었거든요. 투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 2군 투수들이 많이 올라왔고. 뭐 사실 기아도 뭐 와카를 준비해야 되는 그 거니까. 전날 확정이 됐고 네네. 워낙 그 불펜이라는 게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쉬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네. 서울에 있는 친구 홍홍기 감독은 약간 섭섭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뭐 광주 일고 선배냐, 고대 동기냐 동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보는 사람 시각은 좀 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김종훈 감독이 별명이 한 남자잖아요. 예, 누가 지은 겁니까? 그 이름이 똑같아서 예, 가수랑 예.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한 남자로 불리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뭐랄까 발라드 느낌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꽤 이제 상남자 스타일이고 이제 예. 터프한 이런 스타일이어서 KT가 심리적으로 좀 흔들려 있는 상태잖아요. 예. 아무래도 예. 이걸 다 잡으려고 해도 막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미끄러진 거니까 그렇다면 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대를 초반에 어떻게 몰아붙이느냐. 그래서 사실은 양현종 아니라 논리를 낸 것도 일종의 승부수 강수처럼 맞습니다. 보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 김종국 감독의 떡아웃에서 만나 보면은 발라드보다는 락. 락커, 락커 느낌이 나요. 약간 네네. 머리만 좀 길게 하면 좀 터프하죠. 근데 사실은 올 시즌 야구는 조금 발라드에 가까웠다. 예, 좀 이렇게 승부수를 세게 던지기보다는 잔잔하게 평온하게 야구를 해서 조금 어떻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놀린 선수 선발 기용하는 거 그리고 시즌 막판에 이제 조금 불펜 쓰는 거 이런 거를 볼 때는 조금 강렬한 락커나 헤비메탈 쪽의 야구로 간다. 예, 좀 이렇게 그런 느낌도 받더라고요. 가을 야구 벤치 운영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와카전 키 예. 플레이어는 누가 될까요? KT랑 기아 한 명씩 꼽아주는 진짜. 저는 그 기아에서는 최용호 선수. 역시 예, 최영호가 어떤 한 방을 보여주는지 맞습니다. 최용호 선수가 그런 최근에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 중반까지는 타석에 서면 내가 나인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누구 같았냐, 막 캐물으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뭐 느낌을 얘기하던데 타석에서 이제 본인 같지 않을 정도 이렇게 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타석에서 내 모습이 나갔다. 예. 가을 야구는 점수가 잘 안 나잖아요. 네네. 투수 시리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찬스에서
결정타 하나 치는 누구가 이제 해결을 해주는 게 해결사가 상당히 이제 역할이 커지는데 나성범 선수가 있고 소크라테스 선수가 있지만 네. 최용호 선수가 경험 맞아요. 이런 걸 볼 때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최영호가 타석에서 보여주는 뭐랄까 좀 예. 기다림의 방식 자체도 상당히 예. 굉장히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최영호가 그러니까 홈런이 아니더라도 예. 볼넷을 골라 나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압박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맞습니다. 움직임 이런 게 되게 궁금해 보입니다. 이 부장은 기아는 누가 키플레이어로 봅니까? 저는 이준영 선수. 이준영 선수. 네네. 아, 사실은 어쨌건 KT 타선에서 우타자들 베테랑들이 핵심 키워드긴 하지만 어쨌건 강백호를 잡는 게 중요하고 예. 강백호 잡으러 누군가가 나와야 되면 그게 맞습니다. 이준영이거든요. 예. 근데 이준영이 5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기아에게 승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5회 이후라면 강백호를 한 번 잡고 두 번째 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5회 이후에 한 번 잡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것만 성공하면 기아가 해볼 만하죠. 네, 이준영과 강백호의 승부. 이게 네네네. 큰 변수가 되겠네요. 네네. 예. KT 또 우리가 그 키플레이어 얘기를 해잖아요. KT는 누구로 저는 보세요? 강백호. 강백호. 강백호가 아. 사실은 이게 저는 타석에서의 한방 이런 것도 중요하고 KT라는 팀의 분위기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는데 베테랑들은 흔들리지 않지만 강백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강백호가 정말 이 슈퍼스타로서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 몫을 해준다면 팀 분위기가 진짜 금방 살아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일루수 강백호로서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루수로 네. 수비. 예, 그런 모습 어떻게 박병호 보여주냐? 선수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맞습니다. 단기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KT는 네. 알포드 선수가 키플레이어 같아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벤치에서 대기하고 지금 활용이 가능하지만 네. 박병호 선수가 선발 라이언업에서 지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타자로 중심 타선에서 누군가 이제 위협감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알포드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 상당히 KT의 공격력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포드 선수 또 하나는 뭐 수비죠. 예, 외야수로서 조금 가끔씩 미스를 하는데 네.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매끄러운 수비 이런 네. 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변수 같습니다. 예. 급하게 준비한 와카 프리뷰 여기까지 했고요. 정말 1차전 혹은 2차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와카가 끝나고 준 플레이오프 앞두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까요? 꼭 봐야죠. 예. 뵙겠습니다. 예.